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했는데, 근데 약했던 이유를 보면 양시장 전부 다 전기전자 업종, 코스피에서는 2% 넘게 빠졌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업종 지수가 3.45% 빠졌거든요. 근데 그 외 종목군들은 그렇게 급락한 업종이 별로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2.52% 빠진 종이목재, 근데 저건 동화기업 한 종목이 빠진 거라 그렇게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그리고 뭐 대만에서도 TSMC가 3% 넘게 빠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졌잖아요. 주요 재료가 됐던 게 이제 대만에서 대만 TSMC에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반도체 장비 우리한테 납품하는 거 좀 연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약간 뒤쪽 이야기를 좀 찾아놓고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만 쪽에서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내심은 좀 세대택 좀 더 줘라, 보조금 좀 더 줘라,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비 납품도 지금 당장 못 받을 정도로 상황이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너 어쩔 수 없이 너희한테 투자해 주는 거니까 보조금 좀 주고, 다음에 세금 혜택도 더 많이 줘,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비하인드든 뭐든 눈으로 보이는 숫자상으로는 반도체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업종이고 또 지수 영향력도 크고 시장에서는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것뿐만 아니라 금리하고 유가도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실제로 투기 세력들의 어떤 원유에 대한 포지션을 보면 상승 쪽으로 계속 베팅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유가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달러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거야.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쩌면 또 올릴지도 모르고,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네. 그래서 이제 하락 쪽 배팅에서 계속 하락 배팅이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상승 배팅 쪽으로 더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죠. 근데 다만 이건 조금 오버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도 보여드린 건데, CPI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의 비중은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나머지 품목에 다 심어져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80달러 하던 게 90달러 됐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어떤 지표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재료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지금 당장은 이러다가 금리 한번 더 올리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반도체가 이러다가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걱정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수 쪽보다는 이제 매도 쪽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스는 역시 이제 유가, 이게 100달러까지 갈지도 몰라. 이게 100달러 얘기 나오면 그쯤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100달러 갈지도 몰라. 그러면서 매파적인 금리 동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동결해놓고 다음에 또 올릴지도 몰라, 이런 메시지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경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는 대형주 장세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장은 끝났고 대형주만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시장의 수급이 2차전지 막 이런 걸로 분산돼 가지고 응집력이 없어서 시장이 못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확 끌어올려 가지고 지수를 주도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당장 오늘은 이제 반도체 부진 때문에 삼성전자가 2% 정도 빠지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1일에 나왔던 양봉의 한 절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 3분의 1, 그 위에서 이제 막아지게 된다라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바보형 모드를 다시 또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이야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건데, 헤지 펀드들이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는 연준이 이번에 매파적으로 언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본다라면 더 이상 유로화가 강세 보일 이유가 없으니 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제일 기분 나쁘고 불편한 재료가 될 수 있죠. 달러 강세 자체가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막바지에 이제 에라 이 뉴스나 먹어라 하고 이제 던져놓고 이제 반대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이제 달러 움직임은 향후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첫날 양봉 나오고 버티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바보형 모드 풀고 올라가나 보다 했었는데, 오늘 한 방에 5일선 푹 깨졌죠. 아직 61선은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에
3분의 1 정도 되는 게 69,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막아낼 수 있으면 제일 이상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 받고, 그다음에 은근히 계속 올라가는 거 하나금융입니다. 잘 보시면 8월 중순 이후에 이틀 연속 음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음봉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돌리는 패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금융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배당 시즌이 있다라는 점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주목도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유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SK이노베이션이 생각보다 안 올랐죠.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제가 정유사 쪽에 좀 보니까 정제 마진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엄청나게 좋은데, 이게 유가 올라가는 거하고 정제 마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거든요. 왜냐면 정제 마진은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 이제 거래선하고 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가 올라간다고 반드시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뭐 경향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유주가 생각보다 안 올랐다라는 거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게 정유주가 여기서부터 밀고 올라간다. 이게 경기 때문이 아니라 되게 부정적인 시황 속에서 유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저거나 사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시장하고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뭐 선물 팔고, 그다음에 현물도 이제 제법 팔았는데, 잘 보면 현물 판 거는 조금 속임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매도 비중이 뭐 28%에서 23% 왔다 갔다 했는데, 목금은 뭐 30% 올라갔는데 저건 만기를 빼고 봐야 되니까 뭐 그런 걸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25% 매도면 매도를 늘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매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수 비중이 오늘 이제 별로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판 날이 아니라 안 산 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일장에서 만약에 매수가 늘고 매도가 더 늘어버리면, 예를 들면 매수가 한 25% 됐는데 매도가 한 30% 돼서 한 3천억 순매도가 나왔다. 그럼 되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은 매도가 그래도 좀 덜 심각한 날이었던 거예요. 이제 종목으로 보면 포스코하고 삼성전자 두 종목에 매도가 좀 집중이 됐죠.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에 매도가 대부분 다 집중되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정유주, SK이노베이션, 근데 SK이노베이션 사실 정유주라 단정하기는 어렵죠. 이거는 이제 2차전지를 포함한 종목이라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류의 종목들,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매수에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약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LS, LG 솔루션, 금융주, 뭐 이런 것들, 금융주 플러스 뭐 LS라든가 이런 쪽이 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코스닥 쪽 동향이 좀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주성이라든가 이제 잘 보면 업종 내에서 엇갈려요. 한 종목씩. 뭐 에코프로 BM 엇갈리고, 로봇도 사고 팔고가 엇갈리고,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다 사고 팔고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좀 갈피를 잡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기관도 이제 2차전지는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기관은 사실 생각보다 매도 강도에 비해서 이게 이제 그 1,300억 매도지만 3호에서 500억 넘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3호하고 연기금이 거의 1,000억 팔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매도 대비 좀 뭐 이렇게 위력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한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조금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매수가 좀 있고, 그 외에 이제 엔터주는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 전체적으로는 종목 내에서 좀 엇갈리는 매매를 했다. 오늘은 거의 갈피 못 잡고 좀 오락가락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트리플 위칭데이 넘겼습니다. 과거 사례 보니까 트리플 위칭데이 넘긴 미증시는 월요일은 반반, 예, 월요일은 오르고 내리고가 50이었는데 그 주간은 최근에 올라갈 확률이 한 7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곱이 넘어가고 나서 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빅테크가 좀 살아나야 되죠.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투기 세력들한테 마냥 유리하게만 할 거냐. 왜냐면 이제 올라가는 뭔가 이제 특히 상품,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흔들고 하면서 이제 해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상품이 생기는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떤 베팅은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먹을 수 있는 상품이나 그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차라리 반대로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이게 유리하지, 계속 고루하는 거는 유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다른 쪽에서 여러 개 연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더 유리해서, 좀 유가가 과연 94달러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건 좀 봐야겠죠. 예. 어쨌든 이제 유가 흐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보는데,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4일 연속 매도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까지 3일 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일 매도가 나오면 패턴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화요일에 어떤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뭐 화장품,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 오늘 좀 상대적으로 견주했던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MMF에 5조 6천억 달러 유동성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금리를, 확정 금리를 5.1%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이 정도만 주는 것도 좋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돈이 그냥 MMF에 쌓여있지만 않을 것 같다. 어디론가 들어갈 것 같은데, 과거에 이렇게 급증하고 나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과거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8월 이전까지 증시가 되게 좋았다가 8월에 조정 보였던 그 해에는 연말까지는 100% 다 올랐다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내일 또 보여드릴 텐데,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그거에서 예외가 이번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예외라고 보는 게, 연준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르게 나와버리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는 조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금리가 막 4.4% 제가 10년물 얘기합니다만은 그걸 넘겨버리고 국제유가가 95달러 가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2,500 정도까지도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고비만 좀 잘 넘기고 하면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어떤 증시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창구는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번 고비만 좀 잘 넘기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로는 좀 어수선함이 있을 것 같고, 어수선함 지나가면 이제 또 동네 바보형이 또 등장해 주겠죠.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 내용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방송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